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고 가상의 여러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있다면 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패턴을 잘 통찰 있게 한번 읽어내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예, 가상의 위기 상황을 좀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전문가의 통찰력도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if입니다. if. 가정이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원유 유전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겠죠. 석유가 리터당 100원이 됐다. 초유의 상황. 네. 이때는 어쩌면 지금 한참 뭐 얘기 나오는 전기차라든지 뭐 대체 에너지 이것도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석유가 100원인데 뭔 전기 대체야. 지금 석유도 이렇게 싼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 네.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라기보다 저거는 한편으로는 베네핏이 찾아온 거죠. 네. 근데 베네핏이 찾아왔는데 네.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만 바라보면 그 원유 100원이니까 그 전기차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린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전기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거는 정부가 육성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값이 싸더라도. 그렇죠. 정부는 네.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정부가 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네.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식 그렇게 잘하신다는 우리 장 감독님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방송 중에 비과도 되는 거예요? 자, 리터당 100원이에요. 뭐 어떻게 네. 하실 거예요? 일단 뭐 거의 뭐 휘발유 값이 공짜나 다름없으니까. 음. 네. 자동차 막 살 것 같고 사람들이. 네. 네. 저는 자 봐봐요. 리터당 100원이 됐죠. 음. 휘발유 값이 그러면 1,500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갑자기 300원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거둘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유류세가 또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기름에서 많이 얻는다면 다른 데서는 좀 덜 얻겠죠. 예를 들면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든지 그런 데서 나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저랑 우리 장 감독님이랑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됐어.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일본이 바다로 오염수를 많이 유출을 하는 바람에 어업이 중단되고 이 피폭 때문에 바닷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중저가 의류 브랜드. 아 스파 브랜드 우리나라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저 같으면 소부장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그쪽이 또 뜬다는 거죠. 지금 소부장이 한번 떴다가 요즘 약간 주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본이랑 다시 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강력한 노재팬, 강력한 정책. 그래서 일본의 소부장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게 훨씬 뜬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 소부장에 관련된 게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등장할 거예요. 일본과 관계에서. 아 미치겠다 나는. 두 번째 생각할 네.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제가 3프로 TV 때문에 저한테 아부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네. 결국 바닷길이 막힌다는 것은 이제 조선 쪽에 운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선업계와 동시에 이제 화물업계의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반대로 이제 항공이 뜨니까 네. 항공 쪽으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항공. 네. 바다 물류랑 조금 조금 다르죠. 종류는 좀 다르긴 하죠. 다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다로 가는 물류 중에서 일부를 항공 물류로 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을 못 나르니까 그 개조해가지고. 개조해서 전부 화물 네네네네네. 비행기로 바꿨거든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은 좀 대화가 좀 되시죠? 자, 4번 갑시다. 네. 백두산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일본을 덮쳤다.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아니, 그냥 나는 거 아니야? 빠르신데? 봐요. 화산재가 저는 막 그 큰 먼지도 있지만 좀 미세먼지들이 얼마나 공기 중에 한 번 더 뒤덮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앞다퉈서 뭘 하겠어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 렌트하러 웅진 코웨이. 응? 일단 저는 공기청정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의 준포화 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기청정기 할 수 있는 집은 이미 다 했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왔다면 이제부터 이제 관리비 쪽으로 더 가는 거죠. 렌탈비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필터 갈아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제가 지금 미치겠는 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산재가 보통 몇 센치씩 쌓이거든요. 이거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된 예를 들면 무슨 소방 호수 비슷한 거 아니면 이렇게 물 분사하는 아니면 이렇게 큰 케이블 같은 거, 그러니까 물 한 개만 하셨어야죠. 한 개만 해야죠. 이거저거 다 던져가지고 하나 걸리면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 저는 호수로 갈게요. 호수요? 자, 우리 소방 호수. 저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화산재가 일본에만 가지 않고 중국, 네. 우리나라, 일본 그렇겠죠. 다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동북아가 공동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정책이 들거든요. 나온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시는 또 나온다. 정부 정책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네. 삼국이 의외로 이것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산재를 치우는 것에 대한 문제. 거봐.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봐요. 화산재 치우려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산업이 쫙 그 그렇죠, 상태에 그렇죠.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기청정기도 조금은 더 빨리지 않을까요? 가정으로 보면 공기청정기도 네. 일부 효과가 있겠죠.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치가 코로나19 면역제로 밝혀졌다. 삐 종갓집. 종갓집 주식을 삽니다. 종갓집 주식을 사요. 요게 이제 1차 원정이고요. 네. 정말 김치가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마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파는 데를 가셔야지. 어떻습니까? 네, 그 코로나19가 아니면 이제 멸치 액젓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두 분이 짜신 건 아니죠? 네, 좀 다른데 이제 면역제로 진짜? 밝혀졌다 그러면 김치가 이제 생산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이 생산에서 코로나19 면역제로 확실하다 이러면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것 그런 컨텐츠가 생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포장재가 있잖아요. 포장재. 이 포장재 산업도 꽤 많이 뜰 것이고 포장재. 그다음에 이게 운송할 때 운송에 관련된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김치는 또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뭐 이렇게 오래 보내는데 좀 이게 그 빵빵해지는 게 뭐라 해야지? 뭐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비행기 그거 타고 팽창돼서.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뜬 게 박스 골판지 맞아요. 쪽이 제일 많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제 포장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좀 들어요. 사실 다 결과를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유추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네. 그래도 종갓집에서는 종갓집보다 하선정이 낫지 않습니까? 성장은 멸치 액젓. 멸치 액젓. 아, 예. 전문가 네. 말씀을 좀 네. 들어보니까 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 다음 스테이지를 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시고 어떤 위기가 온 걸 우리가 뭐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최선은 뭐냐? 역시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바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느냐. 요 결정적인 차이인 것 이제 같아요. 제가 오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디테일한 자료보다는 네.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거 원리, 시장 그렇지, 원리에 그렇지, 대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네. 우리가 공부하고 대응하는 만큼 우리의 부의 기회도 물론 공부하고 대응했다고 무조건 다 부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우리 백정선 대표님의 클래스 2 강의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놓으신 분들이라면 돈의 기회 그 책이라도 빨리 읽으시고 그것도 못 하셨다면 우리처럼 될 수 있다. 말씀. 네,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실력을 쌓으시는 게 또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양의 향연 EBS 클래스 2에 나갈 지성인들을 B급 아재들인 우리가 마음대로 검증하는 편의점 클래스 2. 오늘은요 백정선 대표님과 함께 돈의 기회를 한번 찾는 방법 저희가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훌륭한 분들 모시고 검증 철저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백정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